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이 풀뿌리 자치운동의 하나로 일고 있는 민회 설립운동을 올해 초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주에서도 지난 7일 제주 민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주 민회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서울 민회를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이 민회라는 단어가 좀 낯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민회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들이 회의체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원을 이렇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아테네 이 민주주의 원형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민회가 출발을 하는데요. 크게 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블레라 그러는데 에클레시아 민회는 뭐냐면은 아테네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총회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주민총회 같은 형태고요. 네. 블레는 그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사람만 참여하는 일종의 대의원 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 민회는 이제 추천 선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블레형 민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운동의 하나로 좀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그 풀뿌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목을 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제주 민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겁니까? 제주 민회는 그 읍면동 자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자치가 실현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은 저희가 43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읍면동에서 세 분을 원칙적으로 추첨으로 선발을 해서 그 민회를 꾸리고요. 그런데 지금 결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76명이 민회의원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민회의 자체 76명 자체가 읍면동 자치방안, 정말 제주지역에 적합한 자치방안이 무엇인지 그 논의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확정이 되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지사,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 또 제주도의회 이렇게 청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공약 요구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그 준비 기간이 8개월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민회에 대해서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에 기자회견을 해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또 제주시에서 한 2번, 서귀포시에서 2번 그렇게 또 설명회도 갔고요. 또 주로 모집은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76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또 사실은 76명 이상이죠. 왜냐하면은 한 7개 지역 정도는요. 그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첨 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제주도민들의 참여 욕구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뗀 셈인데 아무래도 가장 크고 중요한 목표는 읍면동 자치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자치 방안을 일단 제주민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가능할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자치 방안이라는 게 좀 전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이제 전문가 발제를 통해서 그런 어떤 76명의 위원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하는 걸 갖겠지만 과연 그 위원님들이 그 서로 토론하고 상호 합의를 하면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만들어내는 과정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은 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치 역량이 입증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읍면동 자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제 담겨 있는데 이조차도 현실화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보다 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풀뿌리 자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어떤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민주주의 요체는 일종의 시민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공화주의 요체는 그 지배로부터 자유,
소위 비지배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려고 하면은 시민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누구도 지배당하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규모에서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5천만이 다 모여서 국정을 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권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거대해지면은 반드시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좀 작은 단위에서 그게 작동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커도 읍면동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고도의 풀뿌리 자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읍면동에서는요, 자치가 없어요. 네. 자치 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뭐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뽑을 수 있습니까? 읍면동 의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선 읍면동 자치부터 해야겠구나. 그래서 좀 어려운 길일 수 있어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그 읍면동 자치에 대한 필요성에서 이거는 뭐 반대할 사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그럼 제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읍면동 자치를 실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서 우리 제주민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민회의원님들이 계속 토론하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 방식으로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읍면동 자치 방안이 나와 있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해서 만든 안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 녹색당에서 만든 안인데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의하면은 읍면동 자치를 할 수 있는 그걸 주민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요. 또 읍면동 자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조금 쉽게 처음에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읍면동 자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이 결정하고요. 만일에 자치를 한다면은 어떤 형태의 읍면동 자치를 할 것이냐도 역시 주민이 결정하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제주 녹색당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동장은 주민 직선하고 읍면동 의회, 도민평의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읍면동 의회는 추첨으로 선별하는 그런 기관 대리평의 어떤 읍면동 자치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합한 방안들을 이제 찾아내야겠죠. 결국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거죠. 해법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어떤 방안으로 가든 저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민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 안에서 이게 제주민회가 안을 내놨다 되는 게 아니고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다면은 필요하다면은 또 어떤 도민 투표, 주민 투표를 거쳐서 도민들의 어떤 확인 다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앞으로 제주민회가 어떤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지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창립을 했으니까요. 이제 10월 2일 날 전문가 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주 그 주민자치위원회 안과 녹색당 안을 비교 검토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충분히 그 제주민회 위원들한테 알리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7개 지역위원회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 각 지역위원회마다 이제 토론을 해서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읍면동 자치 방안을 만들면 그 7개 안을 취합할 거예요. 취합을 해서 결국 또 논의를 해서 전체 회의 토론을 거치고 또 투표를 거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안을 만들어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지사, 국회의원, 또 제주도의회 청원하고요. 또 내년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공약 요구를 해서 이제 공론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공감대를 얻어낸다면은 이제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게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자치를 위해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가 주민자치를 확대하기보다 이 도지사의 권한만 키웠다는 비판이 큰데요. 제주민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풀뿌리 자치운동에 또 어떤 성과를 냈지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